한겨울.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눈발은 쉬지 않고 내렸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버스 정류장에 새벽 5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정류장 벤치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목에는 낡은 천조각으로 만든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깨끗하게 접힌 쪽지 한 장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몇몇 시민들은 처음엔 개를 피했다. 겨울에 이런 날씨에 개를 혼자 둔다는 게 이상했고 혹시나 물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개는 조용히 얌전히 눈 속에 묻히듯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곧 누군가 쪽지를 펼쳐 읽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설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더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설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충직한 아이입니다. 제 사정 때문에 설이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해요. 제발 이 아이를 따뜻한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추운 날씨에 제 마음까지 얼어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설아. 그 순간 정류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 방울이 맺혔다. 그중 한 사람 이름은 유진, 32살의 간호사였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그녀는 개에게 다가갔다. 설이의 눈을 보자 마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 눈은 기다림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미안함까지 담고 있었다. 설아, 네가 이름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개에게 덮어주었다. 설이는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누가 이런 날에 널 여기 버렸을까?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구조센터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눈보라 때문인지 전파가 막힌 듯했다. 그때 갑자기 정류장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다. 유진이 돌아보자 검은 패딩을 입은 누군가가 나무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리를 버린 사람일까? 그날 저녁, 유진은 서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밥을 챙겨주자 서리는 조용히 유진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마치 고마워요 라고 말하듯. 하지만 유진은 모른 채 했다. 서리의 목줄 안쪽에 작은 금속 펜던트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유진은 그 펜던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좌표가 새겨져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찬 바람이 유진의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리는 이제 유진 곁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가족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서리의 목줄을 손질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목줄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홈에 아주 작은 금속 펜던트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펼쳤다. 작은 원형의 금속판. 그 안에는 낡은 글씨로 좌표가 새겨져 있었다. 37, 71084, 127, 04233. 이건 위치 좌표잖아.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지도를 열었다. 좌표를 입력하자 지도의 핀이 가리킨 곳은 의정부 외곽의 폐가 근처였다. 왜 이런 걸 목줄에 숨겨뒀을까? 마음속 깊이 일렁이는 불안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멈출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 좌표가 서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버려진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면? 며칠을 고민하던 유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주말 아침 서리와 함께 그 좌표를 향해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 서리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단독주택 주변이었다. 잔디는 발목까지 자라 있었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설아, 혹시 여기 너 알고 있는 곳이야? 서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유진은 당황하며 뒤따랐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폐가 바로 옆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먼지, 퀴퀴한 냄새, 그리고 약간의 피 냄새. 뭐지? 이건? 유진은 입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서리는 그녀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단호하게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듯 그 순간 무언가 움직였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플래시를 비추었다. 구석에 쪼그려 앉은 사람, 초췌한 얼굴의 중년 남자, 깜짝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세요? 유진은 몸이 굳었다. 저는 설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어느 저러세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 쪽지랑 같이 있었어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었군요.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서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개가 아니야. 그 아이는 누군가의 목숨을 지켰고 그 대가로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뒤쪽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누군가 또 있었다. 발걸음 소리, 무거운 부츠,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하나. 서리, 역시 여기 있었군. 유진은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며칠 전 정류장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남자,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정류장에서 봤던 그 남자가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검은 패딩엔 눈이 잔뜩 쌓여 있었고 눈동자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했지? 유진은 본능적으로 서리를 안고 뒤로 물러섰다. 당신, 누구예요? 서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초췌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멈춰! 너 왜 여기에 또 온 거지? 두 사람 사이에는 강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두 남자 사이를 오가다 검은 패딩 남자에게 이를 드러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적을 다시 마주한 듯한 반응이었다. 남자는 짧게 웃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군. 역시 대단한 개야.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USB 메모리. 이걸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단순한 유기견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날 밤 유진은 서리와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창고에서 느꼈던 피냄새와 긴장감은 아직도 코끝을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딱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아, 제목은 진실 서리 최종 버전 Move.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시작됐다. 숨죽인 목소리, 긴박한 발소리,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들. 그 안에는 서리와 함께 사람들이 납치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서리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달려드는 모습. 누군가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서리가 달려들어 막는 모습. 그리고 총성이 울리는 순간. 카메라는 흔들렸고 다음 장면은 병실이었다. 의식을 잃은 서리. 그리고 병상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중년 남자. 영상이 끝난 뒤 유진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서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 범죄의 증거이자 희생자였다. 그리고 그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진실의 열쇠였다. 그 순간 유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당신이 그 영상을 봤다면 곧 누군가 찾아갈 겁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번호는 없었다. 발신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경고였다. 유진은 서리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건너편 골목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지만 분명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대상, 영상 열람 완료. 2단계로 돌입합니다. 밤은 유진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창밖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건너편 골목에 서 있던 정장의 남자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든 것이다. 서리 역시 불안한 듯 창가 앞에 서서 계속 낮게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위협을 느꼈는데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 앞에.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당신이 유진 씨입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상대는 경찰이 아니었다. 우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넘긴다면 당신과 개 모두 무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뚜뚜뚜.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휘몰아쳤다. 서리를 왜 그렇게까지 찾는 거지? 그 영상 하나로 도대체 뭐가 무너지는 거야? 그녀는 다시 영상을 돌려봤다. 이번엔 한 장면에서 정지시켰다. 총성을 맞기 직전 서리의 오른쪽 옆구리에 작은 붉은 점. 총을 맞았던 건가? 그러나 서리는 건강했다. 유진이 구조한 날에도 상처 하나 없었다. 그렇다면 치료를 누군가가 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서리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버스 정류장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다음 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에 유진은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누구세요? 유진 씨죠? 경찰입니다. 어젯밤 신고하셨죠? 하지만 어제 수화기 너머에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유진은 문 너머로 물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담당 파출소 이름은요? 조용한 정적, 그리고 다시 두드리는 소리. 문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리는 이미 방문 밑에 숨으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건 경찰이 아니었다. 아니, 경찰의 탈을 쓴 무언가였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창틀을 건드리고 있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백팩에 USB를 넣고 서리 목줄을 다시 채운 채 비상용 탈출 통로로 내려섰다. 그녀가 빠져나오는 순간 집 뒤쪽에서 굉음이 울렸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찾아! 절대 놓치지 마! 유진은 서리와 함께 골목길을 달려 도망쳤다. 추운 겨울 새벽 서울 외곽의 한적한 길 위로 그녀의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녀는 도망치며 단 하나의 사람을 떠올렸다. 그 폐창고의 남자,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한참을 달려 도착한 폐가 다행히 그곳은 그대로였다. 유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결국 도망쳤군요. 그 USB 본 거죠?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서리는 누군가의 가족을 살렸어요. 그 덕에 어떤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버려졌습니다. 아니, 보호받기 위해 감춰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녀가 눈을 치켜떴다. 그럼 당신은 누군데요? 왜 그걸 알고 있죠?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서리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어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만든 사람? 서리가 뭐 실험견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군사 프로젝트였죠. 진돗개의 충성심, 감각,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사람을 대신할 생체 감시자. 서리, 그 아이는 그중 단 하나 살아남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폐창고 창문 너머에서 붉은 조명이 깜빡였다. 누군가 따라온 것이다. 서리를 되찾으려는 진짜 그들이. 폐창고 안. 공기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었고 조용히 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더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에요. 유진은 서리를 꼭 안고 숨을 고르며 물었다. 서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뒤쪽 철제 서랍을 열어 오래된 회색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특수생체감시체계 개발계획 K9 프로젝트. 정부와 군이 협력해 진행한 생체 병기 실험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감시와 침투를 위한 생체 유닛. 하지만 실패했죠. 대부분의 개체가 정신이 망가졌거나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아이만 달랐어요. 끝까지 인간을 지켰고 끝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서리는 병기였다가 누군가에 의해 구조돼 숨겨진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죽었어요. 바로 영상 속에서 병실에 앉아 울던 남자. 그는 내부 고발자였고 서리를 구한 사람이었죠. 그의 죽음은 자살로 처리됐지만 진실은 감춰졌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서둘러 종이와 디지털 자료들을 백팩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릴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지. 하지만 유진은 이미 결심한 듯 눈을 빛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나까지 침묵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은 창고 뒷문을 통해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차량 두 대가 골목을 막아섰고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무선 이어피스를 낀 검은색 점퍼 차림의 남자들. 한 명이 외쳤다. USB를 넘겨. 그럼 살 수 있어. 남자는 유진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이건 진실이고 네가 아무리 막아도 언젠가는 퍼질 거야.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서리를 지켜줘. 영상 기자에게. 그의 손에 쥐어진 쪽지엔 이메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한 언론사 탐사 보도팀의 주소. 서리는 울부짖듯 짖으며 달려들었고 그중 한 명의 팔을 물어 쓰러뜨렸다. 그 순간을 틈타 유진은 USB와 쪽지를 들고 전력 질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리는 곧바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한 작은 신문사 건물이었다. 진실을 좇는 사람들 팩트 코리아. 유진은 문을 두드렸다. 오랜 침묵 끝에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곤한 눈빛을 한 중년 기자. 기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이와 이 USB를 지켜야 해요. 누군가 죽었어요. 진실이 묻히면 안 돼요. 그는 서리를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다. 혹시 그 진돗개 K9? 샤파. 그리고 그 순간 신문사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검은 복장의 정체불명의 남성. 그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목표가 기자 접촉, 플랜 C로 전환, 언론 무력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 팩트코리아 본사 4층. 밤늦은 사무실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자 김상우는 유진과 서리를 조용히 안내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그는 파일을 열어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료야. 모니터엔 열악한 실험실, 전기 충격 장치, 조련사들이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엔 서리의 모습. 눈 덮인 훈련장에서 온몸이 피범벅인 채 쓰러진 채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끝까지 버티던 진돗개.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견딘 거죠? 유진은 서리의 목을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 순간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전원이 꺼졌다. 정전? 상훈 기자가 일어나는 순간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 인터넷이 모두 끊겼다. 그리고 5초 뒤 1층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상훈은 서랍에서 숨겨둔 노트북을 꺼냈다. 이걸로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야 해. 이건 유선이 아니라 위성망이니까. 기자님, 지금 저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유진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검은 SUV 3대, 마스크를 쓴 남자들, 무전기, 소음기, 장착 총기. 그들은 무언의 군대 같았다. 얼굴도 이름도 목적도 없는 그림자들. 시간이 없어. 유진 씨, 설이랑 이 백업 USB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거긴 긴급 탈출용 헬기장과 연결된 외부 사다리가 있어요. 상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 남아서 시간을 끌게요. 이건 기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기자님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요. 이미 위험해졌어요.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지. 그는 피식 웃으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 기사는 이제 누군가는 써야 하잖아. 유진은 서리와 함께 계단을 달려 옥상으로 향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총성 그리고 관! 컴퓨터 모니터가 산산조각났다. 상훈 기자는 바닥에 엎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가! 옥상에 도착한 유진은 헬기장을 향해 서리와 함께 외부 사다리로 몸을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 눈빛은 차갑고 손엔 무전기 대신 검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넌 지금 국방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동물 반출 시도 혐의로 수배 중이야.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가 버렸고 학대했고 죽이려 했던 존재야. 나는 그 진실을 말할 거야. 그 순간 서리가 으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며 남자의 팔을 덮쳤다. 비명이 울리고 태블릿이 공중에 튀었다. 유진은 재빨리 그것을 주워 외장 USB를 연결했다. 파일 전송 시작. 30%, 45%, 61%.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총이 유진을 겨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 위에서 갑자기 탐조등이 켜졌다. 서울지방경찰청 항공지원대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헬리콥터. 진짜였다. 유진은 놀라 소리쳤다. 기자님이 구조 요청을 보낸 거야? 서리도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송 완료. 파일 전송됨. 검은 옷의 남자들은 급히 무기를 숨기고 뒷걸음질 쳤다. 유진과 서리는 경찰에 보호되며 헬기에 실려 하늘로 떠올랐다. 아래 어둠 속에 남겨진 한 남자가 무전기를 켜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그 코드를 해독하지 못했어. 서리, 그 안에 뭔가 더 있다. 경기도 외곽, 비밀보호소. 겨울바람이 부는 한적한 산골 마을. 유진과 서리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경찰청 항공대는 서리와 유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국과 협의하여 안전 가옥에 머무르게 했다. 그러나 유진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품에서 잠든 서리는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상훈 기자에게서 받은 백업 태블릿을 열었다. 그 안엔 추가로 숨겨진 폴더 하나가 있었다. 폴더명 SE0312, EXP0312, 서리 생일? 유진은 조심스럽게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엔 한 남자가 있었다. 흰 가운, 뿔테 안경, 지친 얼굴.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영상은 실험 47일차의 기록이다. 진돗개 서리는 예상보다 빠른 인지 능력 향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인간 언어 250단어 이상을 인식하며 감정 공감 반응 또한 뚜렷하다. 다만 문제는 그녀가 감정을 기억한다는 점이다. 고통, 두려움, 분노. 그녀는 복수심을 기억한다. 우린 너무 멀리 왔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서리는 단순한 실험 동물이 아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더 사람다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유진은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그 반응, 그 공감. 그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건 의식 있는 존재의 반응이었다. 서리, 넌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서리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태블릿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배터리? 아니, 신호가 차단됐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사람의 발자국. 조심스럽고 느리고 정해진 리듬 없는 소리. 문이 두드려졌다. 유진 씨? 저예요. 기자 김상훈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유진은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잡힌 상태였어야 했다. 그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눈은 김상훈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다. 문을 열어야 해요. 빨리요. 그는 침착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유진은 말없이 뒷문으로 서리를 안고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앞문이 쿵 하고 열렸다. 남자는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무전기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상은 빠져나갔다. 후방 추적 시작한다. 유진은 언덕을 따라 달렸다. 서리도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리가 짖기 시작했다. 낮게, 강하게, 마치 어디론가 유도하듯이. 서리, 거기야? 서리는 산길 옆 작은 굴을 향해 뛰어들었다. 유진도 따라 들어가자 안쪽엔 오래된 비상통신 장비가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오래전 기지를 만들었던 흔적, 그리고 그 옆엔 녹슨 상자 하나. 그 안엔 오래된 USB와 편지 하나가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걸 읽고 있다면 넌 서리를 지키려는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서리는 나의 딸이다. 그녀에겐 내가 숨겨놓은 마지막 기억이 있다. 유진은 멍하니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USB를 태블릿에 꽂았다. 그러자 화면에 좌표 하나가 떴다. 북한산 기슭, 비스무구역, 소리 오리진. 서서리는 조용히 유진의 손에 코를 갖다 댔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바깥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스스로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산 기슭 B3구역 새벽 4시 12분 유진은 서리를 품에 안고 지정된 좌표로 향하고 있었다. 발밑은 얼어붙은 낙엽,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한 걸음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이 식으며 살갗이 얼었다. 서리,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다. 좌표 위치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순한 암벽과 작은 계곡. 그러나 서리는 망설임 없이 바위 벽 쪽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위 일부가 살짝 움푹 꺼져 있는 걸 유진이 발견했다. 손으로 눌렀다. 툭 돌이 밀리며 작은 버튼이 나타났다. 그녀가 누르자 바위 일부가 자동으로 열리며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어둡고 좁은 터널. 벽엔 오랫동안 쓰지 않은 전등들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리는 그녀 옆을 단단히 지키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터널의 끝엔 낡은 철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옆 낡은 스캐너 위엔 손바닥 모양의 홈. 그 순간 서리가 앞으로 나아가 코로 그 홈을 가볍게 터치했다. 삑!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DNA 인식? 서리, 너 설마 이 시설의 키였던 거야? 문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실험기계, 파괴된 유리관, 벗겨진 기록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누군가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숨을 쉬지 않는 노인, 하얀 연구복,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녹음기.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 녹음기를 재생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내 이름은 백현도.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서리는 내 마지막 양심이자 실수였다.
그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은 첫 존재, 그리고 내 딸의 기억을 이식한 실험체였다.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서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발소리, 그리고 총구. 멈춰 유진, 거기까지야. 익숙한 목소리. 김상훈 기자, 아니 이제는 본색을 드러낸 NIS 요원 박상훈. 그는 총을 든 채 웃고 있었다. 서리는 국가 기밀이다. 네가 본 것도 안 것도 전부 지워져야 해. 유진은 뒤로 물러서며 서리를 감쌌다. 그건 단순한 개가 아니야. 사람보다 더 사람다워. 넌 그걸 알고 있잖아. 박상훈은 총구를 겨누었다. 그래서 위험한 거지. 그 순간 서리가 달렸다. 유진의 외침보다 빠르게. 서리 안 돼. 탕! 총성이 울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총알은 서리를 빗나갔다. 서리는 박상훈의 손을 물었고 그는 총을 놓쳤다. 유진은 그 틈을 타 총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도망쳐! 지금이야! 그러나 서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상훈의 눈을 바라보며 으르렁댔다. 그러곤 뒤를 돌아보았다. 유진을 향해. 그 눈빛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서리는 깊은 실험실 내부 미지의 복도로 달려들었다. 유진은 쫓아가려 했지만 철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서리! 문 뒤로 작은 폭발음이 울렸다. 진동, 전등의 꺼짐, 그리고 정적. 유진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품엔 떨어진 작은 태그 하나, 시오리 0312 기억 보관 프로토콜 활성화됨. 1시간 후, 북한산 외곽, 유진의 임시 은신처. 어둠 속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서리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되감고 다시 들었다. 백현도의 음성, 연구 기록, 그리고 서리의 진실. 기억 보관 프로토콜이 활성화됨. 무슨 의미일까? 그때였다. 녹음기가 스스로 켜졌다. 그러곤 아주 작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 나야, 서리야. 그녀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내 안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게 들어있어. 기억, 감정, 그리고 백현도의 마지막 계획. 음성은 계속됐다. 나는 죽지 않았어.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있어. 하지만 오래 못 버텨. 유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시설 내부엔 외부로 연결되는 비밀 서버가 있어. 그걸 열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야. 유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다려 서리, 이번엔 내가 널 구할게. 한편 서울 모처 정보기관 비밀 회의실. 유진이 살아남았다? 예, 그리고 서리와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망할,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무대를 뒤집을 마지막 카드. 같은 시각, 유진은 무장한 채 다시 산으로 향했다. 비스임 지역은 완전히 봉쇄돼 있었다. 감시 드론, 센서, 무장 경비, 그녀는 잠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대리. 다시 부탁해도 돼? 너 미쳤다. 근데 알잖아. 나 원래 그런 쪽이야. 그날 밤 정대리 전직 해커 출신 특수요원 은퇴한 줄 알았던 그가 다시 복귀했다. 오케이. 시간은 5분.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침투 작전은 시작되었다. 경비 시스템은 정대리가 해킹에 무력화시키고 유진은 어둠을 틈타 터널 입구로 들어섰다. 통로는 전보다 더 차가웠다. 폭발 이후 내부는 붕괴된 곳이 많았고 유진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전진했다. 그녀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서리의 목소리를 따라갔다. 조금만 더 왼쪽, 그 통로야. 마침내 도착한 곳, 작은 서버실. 낡은 컴퓨터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중앙 서버 앞엔 터치패드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 손을 올리자 음성 인식이 시작되었다. 시오리 0312 권한 인증 중. 문이 열리려는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유진의 어깨에 뜨거운 고통이 퍼졌다. 멈춰. 더 가면 진짜 죽어. 박상훈. 다시 나타난 그가 총을 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유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넌 몰라. 설이 같은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 인간의 위치가 흔들려. 그건 네가 두려운 거겠지. 박상우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때 탕! 하지만 이번 총성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피가 튀었고 그는 무너졌다. 뒤에서 나타난 정대리. 마지막 한 발, 값지게 썼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유진은 흔들리는 손으로 서버를 활성화시켰다. 업로드 시작. 화면에 떠오른 파일명 프로젝트 세오리, 진실의 기록,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시작한 데이터, 전 세계의 서버로 전송 중. 유진은 무너진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녹음기 속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잘했어, 유진. 너와 함께한 시간 행복했어. 녹음기가 꺼졌다. 눈물이 정부는 일체의 언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유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유진이 마지막으로 보낸 데이터는 바다처럼 퍼져나갔고 더는 감출 수 없었다. 서리의 이름은 더 이상 실험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 그 자체였다. 서울 어느 병원. 유진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햇살이 비쳤고 창가에선 누군가가 조용히 숨죽이며 서 있었다. 나야, 설이야. 그 소리에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거기 인간과 꼭 닮은 하얀 개가 서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서리의 것이었다. 네가 어떻게? 내 의식의 일부가 백업되어 있었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새 몸을 만들었대. 그녀는 조용히 유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완벽하진 않아. 난 여전히 진돗개야. 하지만 너를 알아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어. 유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서리는 고개를 비비며 눈을 감았다. 함께인 순간이 다시 왔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서리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누군가는 그녀를 없애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들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유진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실을 숨긴 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죄는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이들의 것입니다. 서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기억과 감정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이자 제 가족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지금 서리는 어디 있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들어 말했다.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욕망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 말이 사실이었다. 서리는 지금 깊은 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진돗개의 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유를 가진 존재로. 그녀는 이제 스스로 선택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눈이 내렸다. 조용히, 아름답게. 서리는 눈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해. 버리지 않고 기억해줘서. 이야기의 시작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춥고 외로웠던 그 자리에서 세상은 외면했지만 한 사람은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인연이 세상을 바꾸었다. 진돗개 서리. 그녀는 실험체가 아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